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이 검은 토끼는 지혜와 꾀가 뛰어난 영리한 동물로 손꼽히지요. 자, 2023년 울산도 이 검은 토끼에 담긴 의미처럼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밝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 순간 모두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계실 텐데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2023년 첫 순서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을 모시고 올해 울산은 어떻게 나아갈 계획인지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시장님 새해 인사 직접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길 기대를 합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고요. 시장이 저도 울산이 좀 더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좀 더 활기찬 울산을 만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과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취임 후에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 어쨌든 임기 중에 어떤 기반을 닦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6개월을 좀 돌이켜보시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참 정신없이 6개월이 흘러는 것 같습니다. 조직 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울산이 안고 있는 이 일자리라든지 인구 유출이라든지 또 도시가 갖춰야 될 인프라들 이런 또 세세한 부분의 업무를 파악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이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일자리 좀 만드는 거다. 그 일자리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하고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는 기업하고 연동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제가 전력을 다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 8월 그러니까 취임 직후 2달을 특광역시장 직무수행평가 1위를 또 하셨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대구참여연대라는 곳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특광역시장 공무수행 일정을 또 비교한 조사가 있는데 공무수행 일정이 제일 많아서 가장 부지런한 단체장으로도 꼽혔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부지런히 현장에 뛰어가고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시장이 함께 한다는 그런 각오로 늘 우리 울산 시민 곁에 있었다. 아마 그런 평가들이 업무 수행 평가도 1위, 또 가장 부지런한 시장 그것도 1위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아마 시민들 그렇게 평가해 주신 만큼 좀 더 울산말로 단디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더 열심히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얘기,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신데요. 수출 전망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위기는 분명해 보이는데 새해를 맞아서 민생 챙기기 정책 어떤 게 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편리한 어르시설이라든지 또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민생 챙기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회생을 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생을 챙기는 역할이다. 그래서 기업 회생에 제가 전력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는 교통 확충이라든지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챙겨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계획들을 주신 것 같은데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청년에게는 기회를 또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도시를 공약하셨어요. 자,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이고 어떻게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리 청년 정책은 울산에 지금 꼭 펼쳐야 될 정책들인데 이 청년들이 지금 인구 역의 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학교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청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나가는 게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서 취업하고 또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해서 인구 청년 담당관을 저희들 올해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역 기업들하고 인턴십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접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참여를 해서 예. 뭐 경험을 쌓는다든지 또 창업을 하면은 창업 단계부터 저희들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해줄 것이고 사무소를 어떻게 해주고 아주 소소한 데까지도 사실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들인데 이 울산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거의 이제 울산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전주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고 이분들이 또 새로운 인생 이모작처럼 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냐. 예.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시니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좀 재미나도록 울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또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또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행정을 한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예. 뭐 그 세대뿐만 아니라 뭐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울산에 좀 살고 싶게끔 하는 어떤 정주 여건 개선 방향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울산이. 울산이 인구로 빠져나간 요인들을 보면은 예. 여러 형태에 있습니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주거입니다. 사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인근 그 뭐 정관이라든지 예. 기장 쪽으로 또 경주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고 집값 안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집값 안전은 아무래도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신도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론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한 예. 10만 정주 여건을 갖춘 그런 신도시도 만들 계획입니다. 아마 거기는 뭐 최첨단 뭐 AR을 이용하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병원, 학교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규 여건을 갖춘 그런 신도시도 만들 생각이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또 놀 수 있는 예. 좀 뭐 여기서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버타운 근처에 아마 노인병원, 요양원 뭐 이런 부분을 의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은데 좀 갖춰야 되니까 제가 골프장을 한 100군데 울산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풀면은 그 골프장 근처가 집을 좀 짓도록 하면은 한 4층 높이로 하면은 아마 베이비붐 세대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킨다면은 그야말로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앞에 정원이잖아요, 골프장이.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걸 좀 붙잡아야 되겠다. 예. 그런 우선 세부적인 사항도 있고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을 편리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또 아까 말한 그런 각종 공공시설, 문화 여가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갖추는데 원래 원년이 해가 되도록 예. 발걸음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핵심은 그건 것 같은데요. 아까 병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핵심 인프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의료원과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산재병원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8과에 300병동으로 지금 원활하게 잘 되는데 예. 올 3월에 착공하면은 26년도에 개원을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울산 의료원은 예. 광역시를 본다면은 광주하고 울산만 사실은 없습니다. 반드시 공공의료원인 이 울산 의료원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 예타 기준하고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예타의 기준을 달리 해야지 예. 늘 같은 자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타 통과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예타를 신청할 거고 공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공공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병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예타는 정책적으로 면제해달라. 이게 지금 법대로 예타를 한다면 그렇게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의료원이 좀 울산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만에 하나 이해치 않으면은 저희들은 산재병원을 지금 300병실을 우선 한 200병실을 늘려야 된다. 예. 근데 기능은 다릅니다. 산재병원은 재활 위주로 가는 거고 약간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병원은 또 공공의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꼭 이 울산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구책으로 우리 울산대학병원에 소아과 의사들이 24시간 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 의사 확보를 좀 했습니다. 예.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까지 민생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일자리 창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시정 제1의 목표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울산이 옛날처럼 잘 살려면은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인구 유출이라든지 자금 여기에 유출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일자리만 갖춰진다면은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다. 그럼 일자리 창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기업 유치로부터 시작한다. 해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별도로 활용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이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이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기업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면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일자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역동적인 도시인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가 일자리 창출이다. 예. 일자리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일단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사실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을 텐데 지난 6개월 동안 울산에 기분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투자 유치 성과 좀 이야기하신다면요. 결론 보면 약 한 13조 정도 울산에 이미 투자를 결정을 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예. 요즘 다 알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 SK, 또 S-오일, 또 고려아연, 우리 울산의 4대 주력이 다 이렇게 투자를 지금 의향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석유학 단지 중심을 해서 약 한 12조 정도 더 투자 의향서를 있는 것으로 또 시하고 타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13조, 앞으로 한 12조 정도 되면은 제가 늘 그렇게 소망했던 일자리가 넘치는 일자리 바다가 되지 않겠느냐. 예. 다만 이제 고용창출이 약 한 2만 명, 지금 정도로 추산을 하면 한 2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또 공장을 짓는 과정에 제가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한 18,000명 일일에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력이. 그래서 상당히 울산시 내수 경기에는 좀 이렇게 덜썩덜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인데 울산 입장에서는 사실 신호탄이었으면 좋겠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 그런 전략들도 분명히 마련해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스타트 끊느냐에 예.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 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스타트를 끊으면서 각 기업마다 예. 울산의 투자 풍토들이 많이 좋아졌다, 여건들이 좋아졌다 해서 그 너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대비해서 산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울산이 산단을 만들려면 토지에 좀 싸게 좀 공장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 울산시 전체적인 이 전도인데요. 그런데 뭐냐면 울산시 전체에 딱 중심부로 해서 요 색깔이 그린벨트입니다. 예. 그래서 요 면적이 울산시 전체 25% 정도 차지하는 것이 그린벨트인데 요 그린벨트를 국토 토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 유치하기는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정권에서 권한을 갖지 말고 지역은 지역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그 권한을 이양해 준다면은 예. 이 토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 공약 1호도 하지만은 예. 이 그린벨트 해제가 울산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의 첫 번째 답이다. 함께 좀 구상해야 할 것이 울산의 어떤 주력 산업 고도화, 또 첨단화, 또 신산업 육성 이 자리에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울산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4대 주력이 예.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대 흐름에 맞춰서 앞으로는 뭐 IT를 융합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4대 주력 기업의 IT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뭐 설비라든지 생산 라인까지도 좀 점점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 이 스마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수소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 50%가 울산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소 산업을 울산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공개입니다. 고려아연 또 뭐 삼성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울산이 유니스트하고 연결을 한다면은 가장 장점이 있는 게 2차 전지 이 배터리죠. 그래서 울산은 이 두 테럽으로 기존 이 주력 산업을 좀 IT를 융합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그다음 새로운 신성장 수소와 2차 전지 예. 그다음 계룡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울산이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게 울산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게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역할이다. 예, 지금까지 산업도시 울산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도 울산의 미래 먹거리 전략 중에 하나,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은 예.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미있는 도시가 대전, 예. 두 번째 재미없는 도시가 울산이라 하더라고요. 어쩌다 노잼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거 떠나서라도 최소한 여유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농수산물 지금 삼산이 농수산물이라든지 예. 또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 이런 젊은이들이 기존적으로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를 이전을 시키고 농수산물이든 터미널이든 고속버스는 나간다면은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청년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는 여러 형태, 청년 지원센터라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고 또 거기서 열을 느끼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출 생각이고요. 태화강하고 중구 태화강에 있는 젊은 거리에서 중구 남구를 잇는 태화강 위에 예. 세계적인 시드니 오페라처럼 예, 예. 오페라 하우스도 좀 만들어서 좀 격조 있는 이런 문화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보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뭐 제가 지금부터 하나 차근차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문화 인프라를 많이 좀 한번 만들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 최근에 또 작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광역시 최초로 법정 문화 도시라는 게 있는데 선정이 됐어요. 이게 뭐 또 지원도 많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 법정문화도시가 예. 지정되면서 울산은 뭐 참 이미지가 참 좋아졌는 것 예. 같아요. 외부에서 울산을 바라보기는 공업도시, 산업도시, 공해도시 이렇게 예. 이 퍼스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법정문화도시가 선정을 되면서 울산이 그런 도시였어? 이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물론 뭐 국비는 한 100억 정도, 예, 우리 시비가 그러니까요. 한 100억, 어. 한 200억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문화도시를 선정을 받았는데요. 예. 뭐 그거는 이 금액적인 측면보다는 아마 명칭 자체가 문화도시라. 아하. 그 문화도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울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여건들,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울산을 지정을 해줬고 아마 이런 지정을 기점을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울산만이 갖고 있는 영남 말버스, 또 태화강 심리, 또 대왕암, 고래, 간절곶, 그리고 우리 역사성 갖고 있는 방구대 안각가라든지 청정리 각서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운 시각에 조명할 수 있도록 이번 문화도시 선정과 더불어서 예.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준비 중이신 관광산업 육성 정책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뭐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남 말버스, 예. 산악 강국 특구, 또 동구 대항하는 중심이라 주정까지 쭉 해안가에 있는 해안 강국 특구를 저희들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안에는 여러 시설들이 입점을 할 것인데요. 최고급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놀이시설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보통 관광은 이 사실은 정적인 관광이 우리나라의 패턴입니다. 불국사, 100년 전에가 10년 전에가 1년 전에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이 그런 관광이 아닌 기존에 있는 박물관에도 갈 때마다 뭔가 계속 바꿔가면은 궁금해하는 거. 예. 그래서 정적인 광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 체류형 관광을 좀 해야 된다. 최소한 한 7시간 정도는 머물게 해야 투자 가치만큼 또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구경하고 가버리면 울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해안관광 특구라든지 또 산악관광 특구에는 첫째 이 주안점 주는 거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는 또 체험도 즐길 수 있는 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걸 겸비한 관광단지를 울산에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관광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과 방향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잖아요. 2023년 참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시민들 기대를 좀 많이 하실 텐데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 당선되면서 늘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것이다. 하루 역수란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고기는 물을 떠내려가는데 저는 늘 깨어있을 것이고 늘 움직이고 시민 곁에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작금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녹록지가 못하니까 예. 울산을 다시 역동적인 도시 만들려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처럼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일자리 좀 많게 만들고 또 경기도 좀 살 수 있도록 시정을 제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인 문화, 관광, 체육 산업도 제가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인 만큼 거기에도 집중적인 행정을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뭐 시정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사 개편을 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사 개편은 좀 어디에 방점을 두실 계획이신지요? 우리 인사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 무한 경쟁을 시킬 생각입니다. 뭐 직렬에 따라서 한번 그 직렬에 들어가면은 퇴임할 때까지 그 직렬에 있으면은 바라보는 시각은
한 방향밖에 모릅니다. 뒤돌아본다든지 시야가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기술적이나 어떤 직의 직렬이 있든 간에 무한 경쟁을 해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을 강화할 것이고 재정비하면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게 인사 원칙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시민 모두가 좀 이래 돈도 좀 벌고 또 가정마다 좀 행복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도 여러분들이 주신 그 위임상이잖아요. 시장으로서 그 역할 다하는 그 권한을 주신 만큼 저도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올 한해 울산 시민 여러분 시장과 함께 화이팅 하면 어떨까요? 시민 여러분 화이팅! 예, 파이팅. 자, 시사진단 이제 나오신 분들의 추천곡으로 끝을 내고 있죠. 오늘은 좀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번에 제가 여기 올 기회가 있어서 예.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아빠의 아빠의 정춘이었거든요. 정춘이었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노래를 제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또 아빠의 정춘입니다. 이거는 좀 부른 트롯 영재 뭐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이 부른 거죠. 그러게요.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빠들이 좀 외롭습니다. 예. 할 역할 어깨에 무거움이 많은데 주로 엄마만 찾잖아요. 아빠 역할이 반드시 있는데 예. 아빠 힘내세요. 아빠를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새해 첫 게스트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만나봤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새로운 시정, 힘나는 시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이 작년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함께 견뎌낸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2023년 이 위기의 울산이 위대한 울산으로 나아갈 기회의 해인 것 같습니다. 울산의 내일에 모두 함께 안녕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있어야 제일이지.